안녕하세요. 물리학 1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만 좀 보여주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전에 우리가 그 포텐셜 에너지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공식이 어떤 게 있었냐고 한다면은 어떤 거였죠? mgh가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식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었어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 h에 비례하는 값이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나 혹은 당겨진 길이 이 x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선생님이 직접 찍은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어떤 물체를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높이 올라가게 들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바닥에서부터 특정 높이 h만큼 들었기 때문에 요걸 h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고 한다면은 바로 mg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질 때 바닥에서 속력을 가진다 안 가진다? 속력을 가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를 이렇게 바닥에서 떨어뜨려 보면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이 순간에 어떤 속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물체가 잠시 후에 어떠한 속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친구의 잠재력을 바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했었어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속력에 대한 거였고, 이번에는 용수철에 의한 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한번 볼게요. 여기 용수철이 있는데, 이 용수철이 지금은 이게 이제 원래의 길인데, 여기가 이제 원래 길이에요. 원래 길이.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안쪽으로 쭉 밀어볼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 길이만큼 짧아진 거지. 요거를 x1이라고 할게요. x1만큼 짧아진 거지. 그럼 이 친구는 뭘 가진다? 이 순간에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1의 제곱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걸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놓게 되면 당연히 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지금 뭐 마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상적인 진동이 나타나진 않아요. 또 여기 물체를 매다지도 않았고, 아무튼 이렇게 일단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긴 게 아니라 반대 방향 밀었어요. 길어지게 밀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요 길어지게 당긴 길이를 x2라고 한다면은 요때 그럼 또 어떤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분의 1 kx2의 제곱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거죠. 또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놓으면 이렇게 속력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 탄성 혹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탄성 포텐셜 혹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바로 뭐라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미리 너네가 문제를 풀어서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익혀두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문제를 먼저 한번 쭉 풀어보고, 풀었는데 잘 못 풀겠다는 사람들은 설명을 먼저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가볼게요. 1번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이제 시간에 따른 이 공의 속력과 이동 거리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적어보는 건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식을 먼저 적어야 할 건데, 여기 위에 한번 써볼게요. 식을. 우리 요 공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세 가지의 식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식은 V는 V0 더하기 AT고, 두 번째 식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고요. 세 번째 식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EAS라고 하는 세 가지 식 또 나왔어. 이 세 가지 식을 가지고 할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지금 문제는 가속도 A가 얼마인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하기 때문에 A를 G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만히 멈춰있던 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있다 없다? 처음 속도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서 뭘 지울 수 있다? 처음 속도를 이렇게 지우고 A를 G로 바꿔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아래다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나중에 속도는 GT. 두 번째, 이동하는 거리를 S라고 해보면은, S는 2분의 1 GT의 제곱. 세 번째, V제곱은 2G S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0초일 때 속도 얼마일까요? 0초일 때 속도는 여기에 시간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얼마 나옵니까? 속력은 0초일 때 속력은 0입니다. 단위 생략할게요. 1초일 때 속력은 t에 1 집어넣어주면은 g인데 g 값이 얼마입니까? 10이기 때문에 10이고요. 2초일 때의 속도는 t에다가 2 집어넣어주고 g가 10이기 때문에 20. 3초일 때의 속력은 30이 되겠습니다. 1번식 V는 GT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각 시간대별로의 속력을 구했어요. 두 번째 S 한번 구해볼게요. 두 번째 공식 쓰면 되겠네요. S는 2분의 1 GT의 제곱이기 때문에 0초일 때는 이동거리가 0m, 1초일 때는요? 1초일 때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5m, 2초일 때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0m, 3초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오지? 45가 나오겠네요. 중요한 거는요, S라고 하는 거는 처음 공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지점부터 이동하는 거리가 S죠. 그런데 우리는 이따가 저기 위치 에너지를 구할 거니까 이 S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바닥에서부터의 높이를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재야 되니까 바닥에서부터 잰 거리를 H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잰 건 S고 바닥에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H 한번 적어볼게요. H가 얼마가 나오냐면 0초일 때는 H가 얼마일까요? 가장 꼭대기니까 45고요. 맞지? 1초일 때는 S가 5만큼 이동했으니까 H는 반대로 5만큼 깎여야지. 높이가 40m야. 그 다음 2초일 때는 역시 요게 20이기 때문에 25가 되고요. 45에서는 높이가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이 속력과 H 가지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한번 구해볼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식이 뭐였죠?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식은 mg h죠. 선생님이 가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름을 조금 정정해서 부르고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운동 에너지의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한번 대입해 볼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1이고 속력이 0이니까 0초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운동 에너지 0이에요.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 mgh니까 1 곱하기 10 곱하기 h가 45니까 450. 그 다음에 1초에서는 속력이 10이기 때문에 속력이 10이니까 2분의 1 mv 제곱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50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mgh에서 h가 40이니까 400이고요. 그 다음에 2초에서는 속력이 20이니까 200이 되고요. 위치 에너지는 25 곱하기 10이니까 250이고 그 다음에 3초에서는 속력이 30이니까 2분의 1 mv 제곱 해주면은 450이 나오고요. 위치 에너지는 h가 0이니까 0 나오죠. 한번 두 개 더 해볼까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주면은 450. 여기는 450. 여기는 450. 여기는 450.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됨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하는 것들 잘 이해해 두시고요.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어려운 친구들 선생님이 계약해서 직접 이제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질량이 1kg인 물체를 A에서 가만히 놓아 B를 지나 C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때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와 B에서와 C에서 어떨까? 똑같겠지?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C에서 구하면 되겠네. C에서 역학적 에너지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인데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 1.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 4. 더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mg 곱하기 h 1m. 계산해볼까요? 그럼 8 단위는 줄 더하기 10 줄. 맞죠? 정답은 18줄이 바로 이 친구의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되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B도 역시 18줄, A도 역시 18줄. 그렇다고 한다면 B에서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18줄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1 mvB에서의 속력 더하기 mgh인데 지금 B는 h가 있어 없어? 선생님이 지금 바닥에서부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h 값이 없네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VB의 제곱이니까 VB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 넘어가서 36이 되는 거니까 VB가 얼마? VB는 6 더퍼 세컨드. 그 다음에 H도 한번 구해볼까요? A에서의 높이 H 한번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 A. mg. A는 A에서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있다 없다?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다. 뭐만 있다? mgH인데 라지 H가 높이기 때문에 mg 라지 H가 18줄입니다. 그러면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H이기 때문에 10H가 18입니다. H 얼마입니까? 그렇죠. 1.8m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끝! 별표. 시험 문제. 들린다. 너희들이 점차 물리학으로부터 정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뭐 그래요.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정도 하면은 이제 슬슬 애들이 이 물리학의 정을 떼기 시작하더라고. 이럴 때
그러니까 정이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이럴 때 조금 마음을 잡고 너네가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언젠가는 물리학은 너네에게 마음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 물리학이라는 게 끊임없이 너희들과 밀당을 하는 과목이야. 근데 밀당을 하는데 너네가 그냥 손을 놔버리면 다시는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을 주고 너희들의 열정을 쏟아주면은 이 친구는 마음을 돌립니다. 언젠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루피가 라지 H인 곳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 또 한번 풀어볼게요.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은 뭐 곱하기 뭐죠? 1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치? 중력은 얼마일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mg가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적을게요. 이거 말고 1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은 중력이고 이동하는 거리는 바닥까지 갈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h입니다. 그러면은 mgh가 바로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이자 동시에 저 친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닥에 정답이야. 바닥에 도착했을 때 물체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mgh가 뭘로 바뀌는 거야? 바닥이니까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 v 제곱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양변에 m이 사라지고 2gh가 되는 거니까 속력을 간단히 해주면은 루트의 2gh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 수치가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답을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높이가 4분의 1 h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는 깡인데 깡. 비는 깡이죠. 한번 일단 보면은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높이에서는 뭐밖에 없지? 처음 높이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반대로 바닥은 뭐밖에 없지?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4분의 1 h인 지점은 뭐랑 뭐랑 다 있지? 운동 에너지도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이 얼마지? 중력, 우리 기억나? 역학적 에너지는 뭐랑 같지?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고 또 뭐랑 같지? 그렇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잖아. 한번 쭉 적어볼게요. 일단 이 친구의 4분의 1 h인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라고 적어야 돼? 4분의 1 h인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말고 지금 EK와 EP의 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EK 더하기 EP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 운동 에너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저 위치에서의 제 위치 에너지는 mg의 4분의 1h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랑 같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랑 같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기 때문에 mg 라지 h를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잘 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mg의 4분의 3h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4분의 1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3h 대 4분의 1h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대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보다 3배가 큰 거죠. 이해했니?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3대 1 정답은 이게 이제 선생님이 너네가 직접 수업을 하면은 표정을 보고 물어보면서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설명을 하면서도 너네가 이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되게
난감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는 잘 적어두고 선생님이 계약해서 다 알려줄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면서 공부를 좀 합시다. 그치?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두 번째 문제는 조금 같은 문제인데 조금 더 난해해지는 그런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볼게요.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속력이 v로 운동하던 수레가 b점을 2v의 속력으로 지난 다음에 c까지 올라갔대요. 당연히 이 a와 b와 c 전 구간에서 이 친구의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같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번 차근차근 구해볼게요. 라지 h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보니까 일단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죠. 누구랑 같아야 돼? 그렇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 2v의 제곱 더하기 mgh가 있어 없어? 바닥이니까 0이죠. 누구랑 같아야 돼? 그렇죠. 라지 h에서는 멈췄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러면은 0 더하기 mgh 끝났지.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저게 네 2mv제곱 요게 또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냐면은 요게 또 mg 라지 h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식을 두 개를 나눠야겠다. 식을 나눠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미안해 얘들아 다시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적을게요. 미안해요. 이거 지우고 다시 식을 나눠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식을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식을 두 개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식은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가 2mv제곱인 거 식 하나 하고 두 번째 식은 그렇지 2mv제곱이 mgh인 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일단은 조식을 한번 간단히 해볼까? 요식을 간단히 해볼게요. 요식을 간단히 해보면은 2분의 3 mv제곱이 mgh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2mv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3mv제곱이 mgh야. 그러면 2mv제곱은 여기다가 곱하기 뭐 해주는 거야? 곱하기 양변에 곱하기 똑같이 3분의 4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저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3분의 4 mgh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3분의 4 mgh이기 때문에 정답은 라지 h는 3분의 4 h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역학적 에너지의 개념을 너네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차근차근 풀어본다면은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5번과 6번 문제인데 자 볼게요. 이건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식 뭘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식은 mgh가 아니고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더하기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바로 탄성력에 의해 움직이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또 뭐랑 같아야 돼? 그렇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아야 되고 또 뭐랑 같아야 돼?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은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이 v로 움직이다가 탄성체, 용수철과 충돌하면서 이렇게 용수철을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뀔까, 나중에는? 그렇죠.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을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같이 볼까?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양은 그만큼 뭘로 바뀌는 걸까요? 그렇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과 똑같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가 이렇게 당겨진 길이 x가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처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일까?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처음에 있다 없다. 용수철이 당겨지기 전이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x만큼 쭉 밀었어.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운동 에너지가 없고 뭐가 생기지? 대신에 그렇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겠죠. 여기서 요거를 간단히 해주면은 mv제곱은 kx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x가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x는 루트 k분의 m v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니은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선생님 용수철 상수를 2k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2분의 x만큼 압축되었을 때 정지하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2k로 바꿨으니까 마찬가지야, 결국에. 요 시계 한번 넣어보면 될 것 같은데? 요 시계? 그럼 요 시계에다가 k 대신에 2k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k를 집어넣어주면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 2k분의 mv이기 때문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x'이라고 한다면은 x'은 요거는 루트 2분의 1 x와 같죠? 그러면 2분의 x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은 틀린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좀만 더 힘내. 다 왔어요. 이번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과 이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이 합쳐진 문제인데, 일단 A가 움직이다가 B랑 충돌해요. 그러면 B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A는 충돌한 다음에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충돌했으니까 B는 속력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B의 속력을 가지고 K 용수철을 쭉 압축할 거죠. 그럼 그 용수철에 압축된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뭘 알아야 될까? B의 속력을 알아야겠죠. VB 한번 구해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충돌 전의 운동량, A의 운동량은 2mv 곱하기 하는 거니까 더하기 B는 있다 없다. 운동량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얼마가 됐습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v가 되었고요. B는요, 질량이 3m이고 속력이 뭔지 몰라요. VB. 운동량 보존 법칙 공식. 여기에서 간단히 해보면은 3mv가 뭐가 되는 거야? 3mv는 3mvb이기 때문에 VB 얼마 나오죠? VB는 V야, V. V입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야. 이 친구 처음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곱하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야 되지? 이 친구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양변에 2분의 1 사라지고 똑같이 3mv 제곱이 kx의 제곱이기 때문에 x가 얼마가 나올까? 그렇습니다. 루트 k분의 3m에 v 곱해준 거. 이게 정답이에요. 고생 많았습니다, 얘들아.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요 내용 앞서 운동량과 충격량에서부터 교과서 한번 쭉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테니까요.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어려웠던 부분, 안 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꼭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